자, 오늘도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어저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논란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되자마자 컨벤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큰 문제들을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요, 전체 선거인단 수가 216만 9천 명 가량 되는데, 예, 투표한 사람들 숫자는 145만 9,992명이거든요. 예, 이재명이 얻은 표는 71만 9,905표입니다. 예, 그러면 단순 어떤 이 산수를 해보면요, 예. 71만 9,905표 나누기 총 투표자 수 145만 9,992 하면은요, 예. 이게 49.3%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잠깐만요. 이 민주당 그 보도자료 그걸 갖다가 한번 봅시다. 예, 이건데 예, 보십시오. 예, 투표자 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득표 수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49.3%인데, 예,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걸 50.29%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 투표자 145만 9,992명 중에서 예, 그 중도 사퇴한 정세균과 김두관 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무효 처리를 해버리니까 분모 자체가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하면은 그 100명이 투표를 해서 49표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49%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결선 투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100명 중에서 정세균과 김두관한테 한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 예. 4표를 갖다 4표 내지 5표를 빼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분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거 규정상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고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냥 넘어왔지 않아요. 예, 원래는 이의제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에 사실은 어긋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계속 룰싸움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그러니까 100명이 투표를 해서 했건 아니면은 거기서 무효표 처리해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가 실제 100명 투표했는데 95명이나 90명이 투표했다고 하건 이러나 저러나 그 과반을 넘어가 버리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대사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민심을 엿볼 수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잠깐만요. 그 사변을 갖다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이겁니다. 네. 잠깐만요. 바로 요건데, 어제 이제 3차 선거인단에서 그 이재명이 28.30%를 얻었고 이낙연이 62.37%를 얻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 대장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일반 어떤 투표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총 투표자 수를 분모로 해서 이재명이 얻은 득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원래 이제 그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요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되니까 특거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네네. 이 수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을 왜 이 당연한 수학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선거관리 규정이 거기에 무효표 처리하기를 했다는 것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이것도 참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디로 넘겨야 되겠는데? 예, 저기 이 메인 설명 카메라 좀 눌러 주십시오. 밑에. 예, 됐습니다. 자, 저 내용입니다.
그 민주당의 지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인데 이게 네. 59조 1항에 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60조 1항에는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저게 이제 문제인데, 저게 뭐냐면은요, 원래는 이 사퇴를 갖다가 했으면은 그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효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퇴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무효 처리한다는 거는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애초에 지금 이제 59조 1항과 60조 1항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 예. 그래서 아마 저거를 재판으로 만약에 끌고 가면요, 저게 일반 어떤 투표, 일반 상식에 어긋납니다. 네. 저거를 만약에 법원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글쎄, 저 조항은 일반 어떤 상식에 위배된다라고 아마 판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 저거를 갖다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 쪽으로는 현재 추세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죠. 네네. 그런데 이 투표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그 뭐 수치 계산법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 경찰 같은 경우는 금년 네. 4월에 네네. 대장동 의혹 수상한 자금 대장동을 네네. 알았음에도 수사를 묵살해 왔고 네네.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음흠. 지금 어저께 결과로 봐서는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은 아무리 이걸 국힘 게이트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모든 국민 대다수가 네. 이재명 게이트라는 걸로 규정을 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그렇습니다. 가르는데 저거는 뭐 손바닥이 아니고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그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낙연 후보로서는 네네. 그런 검찰과 경찰 수사 태도에도 불만이 있고 현상이 지금 어저께 경선에서 다 드러났어요. 지금 투표를 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돼요. 이 네.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게 뭐 너무 억울하겠죠. 그 3차 선거인단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충격적 결과 이게 아닙니까? 민심이죠. 네. 일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이나 뭐 이쪽에서 보십시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보면 51.45 대 36.50 이게 네. 이제 보통 나오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동굴 음양학과 비슷한 건데 지들끼리 이제 올소 맞소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이 손가락 내지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궤변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다 넘어가는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냉철한 눈으로 보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28.3 대 62.37 아닙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제외 국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제 요 대의원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되면 떡고물이라도 사실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외 국민이나 일반 국민은 떡고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야 뭐 민주주의가 뭐냐, 상식이 뭐냐, 정의가 뭐냐, 공정이 뭐냐, 뭐 이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사실 판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국민들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참 의아한 건 민주당의 애정이 가장 많은 대의원, 권리당원들이 51.45%가 지지를 했고 이낙연을 36.50%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예. 당신과 민심의 현격한 괴리를 갖다가 예.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민주당 자체가 엄청난 병이 골수에까지 지금 병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저 당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김건태가 아마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갖다가 할 것 같아요. 저 당을 진보정당이나 저게 국민정당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지금. 네,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전 쭉 그 경선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골수까지 썩어 문드러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 원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원래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범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공공 재산 약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천지창조 이래 제가 볼 땐 제일 뻔뻔한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되려면요, 일단은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게이트 키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자신의 어떤 염치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필터를 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국의 지자체장들한테 이렇게 이 주어진 부동산 관련된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네. 용도를 정하고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러저러한 그 권한들 자체가 엄청난 어떤 이권들을 원래 이제 좌지우지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지자체장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 어떤 총회하는 놈이나 지 부하나 뭐 거기다가 수십수백억 원을 갖다 몰아주는 거는 원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이재명 방식을 꼭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50% 플러스 1주짜리로 해서 공공이다 그래 놓고서 토지 쌍값에 수용하고, 그리고 그거에 예. 입찰에 응해서 그 공사를 하는 걸 자기 측근의 사람들이 해먹도록 만들면 네네. 이게 전국토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저게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런 방식으로, 완전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재산 약탈극이 그냥 수백 군데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요. 네. 이게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일당의 게이트가 분명하거든요. 네. 자, 화천대유 천화동일 1호에 있는 주인도 이재명 측근의 사람, 이재명이 이름으로 할 리는 없죠. 네.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측근, 유동규의 화천대유, 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1200억짜리가 유동규 것이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유동규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게 유동규 것도 아니고, 자, 거기서 이재명의 재판 거래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인사들, 네네.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과 관련된 변호인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저수지 통장이 거기란 말이에요. 뭐 그게 상식이죠, 사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회사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 얘기는요, 일단은요, 아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자체장들한테는 지자체장의 고향이라 그러면은요, 이게 완전히 거대한 전을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를 갖다가 모가지에 목 채워서 묶어 놓든지 아니면은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시가 허술합니다. 예. 자, 근데 그거를 갖다 결국은 본인은 일단은 양심과 염치와 그 어떤 신앙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드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이제 그걸 다 뚫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도 협조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나쁜 짓 하면 제 마누라가 그냥 바로 제동을 갖다 걸어버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다른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 가치를 갖다 공유하는 어떤 그런 어떤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갖다 죽이려 그럴 겁니다. 당연히 동지들도 죽이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갖다가 저렇게 어디 그 파묻어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구조 문제인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시의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시의회 의장한테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이권을 준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의회를 갖다가 이게 똘똘 말아 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방 언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혀 그 견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의 주어가면서 네네.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원래 이게 이 경기도의 어떤 이 경기도가 지초지자체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감사원이 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알을 다 깠어요. 방조를 했는지 알을 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정권 교체, 그러니까 지방 권력의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민주당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한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요, 또 저 집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전임자한테 완전히 다 틀리니까. 그런데 저기는 은수미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게 일종의 어떤 민주당 지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저런 어떤 이 당군 일의 최대 공공 약탈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통과했다 칩시다. 민주당을 통과해서 양심 통과하고 가족 통과하고 친구들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지방의회 통과, 지방 언론 통과,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원 통과, 중앙 감사원 다 통과 다 했어. 그래도 경찰하고 검찰하고 법원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조차도 다 통과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니, 대법원 판결을 갖다 거래를 해버릴 그런 지금 지경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심판을 또 해야 되는데 민주당조차 못한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10단계의 어떤 부정 범죄 비리 이 제동 장치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모든 제동 장치들이 전부 다 그냥 작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바이러스가 제 몸에 침투를 합시다. 그러면은 됐다고 하면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확산을 막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방어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작동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몸은요. 이 엄청난 어떤 바이러스가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 10단계 방어 장치들이 전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골수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 승승장구하는 거를 보고서 제가 솔직히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보니까 3차 그 선거인단에서 딱 제동을 딱 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제가 절망을 하다가 약간의 좀 희망을 갖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또 작동하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낙연도 이제 룰에 대해서 과반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선 투표하자라고 지금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과 법원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 언론. 얘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거나 아니면은 민심의 어떤 이 분노 있잖아요. 분노에 싸그리 다 휩쓸려 갈지 모르겠다. 저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 법원, 경찰, 뭐 공수처, 언론 이쪽, 그 다음에 또 감사원이 있죠. 그죠? 이쪽에서 드디어 이제 또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되는 조짐들이 좀 뚜렷하거든요. 지금 언론이 지금 앞에 지금 견인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수사를 해도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일은 없겠죠.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재명이를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그 정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이 후보로 올라오는 게 낫죠. 이재명이가 나오는 게 낫죠. 그러나 이재명이 나오면 7대3으로 네네. 아마 이 게임 끝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이재명이가 결선 투표에서 이낙연에게 져버리면 네.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 또 치료제가 나옵니다. 네네. 치료제가 나오면서 또 남북 문제 가지고 장난하면 저 얼뱅이 같은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 전 못할 거라고 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략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과 원칙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솔직히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정권을 누가 잡아도, 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 이제 빈털털이 돼가지고 뭐 그래도 나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과 원칙에 위배되는 저것이 서로 이재명이가 내 친구고 뭐 친구라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 저도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네. 사실 이재명의 문제는요.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대장동 게이트를 국힘당 게이트라고 말하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지금 남의 이야기 하듯 하면서 자기가 결재권자고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어저께 그 대통령 후보 그 수락 연설에서 보고 나는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라는 건 남을 다 속이더라도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과 성찰이 필요 있잖아요. 양심과 성찰이 없으면은 이거 완전히 악인이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으로 그러면 보내야 되는 어저께 거죠. 같은 경우에 대장동 이 지금 단군 일의 최대의 부패가 자기가 결재한 자기 손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기 측근이 일어난 일이고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대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이 형국에 이 사람이 국힘 게이트라고 어저께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네요. 원래는 이제 이재명은 압승이 아니고 압송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야 될 것은 구치소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 들어보니까 이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것도 제가 볼 때 일단 감정 정도는 받아볼 필요가 이게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정신의 문제가 있지 않고는 그렇게 뻔뻔하고 이런 어저께 그 현상은 그야말로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 이래 최대 적발 사장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표만을 향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정신병자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양심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 사람은 양심을 회복할 만한 그런 뇌의 구조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없다는 건 확실한데 정신은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은 심각하게 뒤틀려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 병자 수준이다. 환자 어느 자기가 목표한 방향으로만 정신이 멀쩡한 거고 나머지 상대방에 관해서 자기의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성찰할 수 없는 기능이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마쳐야 되니까 민주당 그 경선 결과는 이재명이가 됐잖아요.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되었다는 건 결선 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장님의 저는 솔직히 진단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결선 투표보다는요, 그 이재명의 철장행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혐의들이 그냥 드러나고 결선 투표 전에 이재명이가 감옥행으로 이게 정리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건 뭐 이재명을 구속 아니면 저는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 사람이 저지를 일이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양심과 성찰이 없고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검은 것이 흰 거 되고 흰 것이 네. 검은 거 되고 그다음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자가 아마 저기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범죄자가 몽둥이 들고 때리는 아마 적반하장천하가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건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은 이제 구속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할 거냐. 예. 제가 볼 때는 재선거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 되면은 이제 그 김부겸이나 유시민이 아마 뛰어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이재명이 김부선 무상 연애 사건으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네. 그 재판 중에 있고 네. 또 형수 욕설, 형님 욕설, 형수 욕설 이 문제도 뛰어넘어왔습니다. 네네. 이재명이 아마 어쩌면 그것을 바로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 병적인 것을 키워오지 않았나. 그래서 무사히 넘어오고 대중을 속이고 왔어요. 그 형수 욕설도 뭐 다 지금도 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경찰 동기할 그런 그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분노가 조절이 저는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네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와서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선거 자금을 조성하는 그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 자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자금. 네. 선거 자금 저 자금만 다 밝히면 될 텐데 수사를 지금 이 어용 검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검찰이. 왜 떳떳하게 저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특검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고. 네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속이고 왔는데 네네. 이재명은 반드시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면 감옥을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 되면은요, 김부겸, 유시민, 뭐 이낙연의 어떤 또 각축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는 확률이 조금은 더 내려갑니다. 이재명이 있으면 정권 교체가 제일 쉽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 거론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놈 단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나와도 어떤 수술을 써도 압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어떤 그 후보들의 어떤 매력과 그 다음에 비전과 능력 이거를 갖다가 하여튼 계속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려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라고 네. 민주당도 이렇게 상식적인 네네. 좀 정당이 상식적인 후보를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